제가 저번에 올린 공주와 개구리는 왜 아직도 실사화되지 못할까? 라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는 공주와 개구리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저의 뜻기가 재평가 아니랄까봐 저는 거기서 또 재평가할 캐릭터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금발머리 캐릭터의 이름을 아시나요? 일단 이 캐릭터의 이름은 샬롯이고요.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캐릭터를 단순히 티아나의 돈 많고 철없는 친구로만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원적으로 보이는 외형과 다르게 샬롯은 다른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참된 인격자이자 주인공 티아나를 아끼는 최고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화 최고의 인격자였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비운의 캐릭터 샬롯을 재평가해보겠습니다. 디즈니 공주와 개구리의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썸네일에서도 나왔던 시대를 앞서간 샬롯의 아름다운 인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제가 제일 놀란 부분이기도 한데요. 샬롯과 주인공 티아나는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소꿉친구입니다. 그리고 영화 현재 시점까지도 둘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 미국입니다. 작중 현재 시점에 등장한 신분을 보면 정확히는 1926년인데요. 이 말은 1920년대를 살아가는 금수저 백인 아가씨가 저소득층 출신의 흑인 여성 티아나와 절친으로 지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인종차별 단 1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영상 끝났다고 봅니다. 1920년대가 아니라 이보다 더 이후인 1980년대에도 미국에선 이렇게나 인종차별이 심했는데 1926년에 아니 어린 시절부터 합치면 1910년대부터 인종차별 없이 티아나를 친구로 대해왔다는 거잖아요. 샬롯의 인성은 그냥 천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뭐합니까 디즈니? 빨리 공주와 개구리 실사영화 안 만들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농담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디즈니의 첫 흑인 프린세스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디즈니가 인종차별적인 시대상을 표현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미국의 인종차별 관련 역사를 아는 성인의 시선에선 매우 놀라운 광경이라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없다는 점 말고도 샬롯의 인성은 아직 감탄할 부분이 많은데요. 두 번째로 다시 볼 부분은 샬롯이 티아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와 같은 외형과 다르게 샬롯은 절친 티아나를 매우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샬롯은 티아나와의 엄청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티아나를 낮게 보거나 함부로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샬롯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지라 티아나와 자신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큰지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샬롯의 아버지는 자신의 파티에 한 나라의 왕자인 나빈을 초대한 걸 보면 권력과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작중 초반에 묘사된 샬롯과 티아나 각자의 동네 풍경만 봐도 우리는 이 둘의 재산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샬롯은 자신의 친구인 티아나를 무시하거나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늘 티아나를 티아나 그대로 바라봐 주었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샬롯은 절친 티아나를 많이 아낍니다. 영화 초반 식당에서 일하던 티아나에게 친구들은 같이 파티에 가자고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식당 열 돈을 모아야 하는 티아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후에 티아나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온 샬롯은 티아나에게 남자 꼬시기에 대한 조언을 듣는데요. 이를 들은 샬롯은 자신이 좋아하는 나빈 왕자를 꼬시기 위해 티아나에게 자신의 파티에 와서 베네라는 빵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며 엄청난 돈을 주게 됩니다. 이 덕분에 티아나는 자신의 식당을 열 충분한 돈을 모음과 동시에 못 갈 뻔했던 파티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석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누리게 됩니다. 와, 샬롯 누님 저랑도 친구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제가 조금 속물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선 이보다 좋은 친구가 없는 법이죠. 아무튼 파티에 참석한 샬롯은 자신이 꿈에 그리던 나빈 왕자와 황홀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와중에 티아나는 자신이 살았던 건물이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려는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티아나는 이에 항의해보려 했으나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왕자와 즐겁게 놀던 샬롯은 티아나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왕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티아나부터 챙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샬롯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왕자를 드디어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만 보일 법도 한데 샬롯은 자기 절친이 곤경에 처한 걸 보자마자 왕자와의 시간도 미루고 친구를 챙긴 겁니다.
그리고 티아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비싼 드레스로 갈아입혀주고 정말 예쁘다는 칭찬까지 해줍니다. 이 짧은 장면만으로도 샬롯이 얼마나 티아나를 아끼는지 한눈에 아시겠죠? 그리고 샬롯의 아름다운 인성은 영화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빌런이 패배하고 나비는 마법을 풀어줄 사람인 샬롯을 찾아갑니다. 나비는 자신이 사랑하는 티아나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 돌아가면 샬롯 당신과 결혼하겠다. 하지만 레스토랑을 열 비용만 티아나에게 줘라 라고 말합니다. 샬롯은 드디어 왕자와 결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입술을 내미는데요. 이때 뒤에서 티아나가 나타나 둘을 말립니다. 나비는 티아나에게 너의 꿈을 이뤄줄 방법은 이것뿐이야 라고 하고 티아나는 나의 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나빈 당신이 필요하다 라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둘의 진정한 사랑을 눈앞에서 본 샬롯은 매우 감격하며 무려 나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둘의 마법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와, 진짜 이런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이게 간단히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친구가 나와서 내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해 하면서 막 이 두 명이 끌어안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이 두 명은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못합니다. 말하다 보니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샬롯은 일반인들은 쉽사리 하지 못할 선택을, 어떻게 보면 희생을 자신의 친구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했다는 겁니다. 정말 저같은 소인배는 이해 못할 개인배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샬롯은 티아나와 나빈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엔딩을 장식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캐릭터를 재평가하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언제나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고 위하는 이 영화 최고의 대인배 샬롯에 대한 재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멋진 친구를 만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